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금메달이 3개나 나왔습니다. 열대야도 시켜줄 시원한 소식이었는데요. 사격과 유도, 펜싱에서 금메달 3개와 또 동메달 1개를 추가하면서 종합 3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도 우리 선수들의 힘입어서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전처럼 높지 않고 기관도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와 건설업종 같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8월 2일 목요일장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2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고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또 매수하실 종목에 대해서도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매매 전략과 또 종목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2일 목요일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명식 전문가님, 하창모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하창모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대표적인 어머니라든지 엔터주들은 그 소속 그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의 어떤 그 스케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G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가수 이제 2NE1도 있고 최근에 싸이가 오랜만에 6집 앨범을 냈죠. 싸이 6집. 혹시 아마 지금 상당히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강남스타일이라는 어떤 그 노래인데 상당히 재밌죠. 저도 들어봤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속칭 대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YG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 싸이는 원래 이제 그 음원도 좋습니다만은 그 콘서트라든지 가을 축제까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싸이 효과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인 그 국내 소속사 2NE1 같은 경우가 일본을 준비를 해갖고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 글로벌 투어가 많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K-팝 유품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은 국내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모 여성 그룹 티아라, 말씀드려야겠네요. 티아라죠. 약간 세상이 좀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음원 관련주는 엔터주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은 조금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국내 가수들도 지금 국내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지금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시세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과정이 오늘인데 또 삼성전자가 음원 관련해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음원 앱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소리바다라든지 KT뮤직 같은 종목이 좀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획사 두 종목 SM이라든지 JYP, YNT 같은 경우가 약간은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원래 연예인 주식이라 그러는 이런 주식들은 어떤 그 소속 가수들이라든지 일괄적인 돌출 행동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심리적으로만 주가에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선론이 좀 길었는데 올 49,850원 계속적으로 5만 원 밑에 좀 있는데 조금 차트를 보면서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면요. 최근에 사실 이제 그 상반기 정도에 무상증자를 한번 하고요. 49,000원이 무상증자 콜리라 기준가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6월달 정도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한 49,000원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놨는데 49,000원에서 한 번에 오버슈팅 그리고 조정 다시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놓고 보면 5월 18일 37,300원 이후에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약간은 최근 어저께 같은 게 53,000원에서 지난 6월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국면을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9,021선이 상당히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생각은 조금 할 수 있겠죠. 사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한번 훅 일부러 올라가 이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9,000원 현재 수준에서는 사고 싶은 물량이 한 30% 정도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55,000원이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오히려 한 47,000원, 48,000원 정도에서 약간은 트렌드를 이어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인 매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수준에는 입질하는 수준의 소폭 매수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은 49,000원 이탈했을 때 오히려 조금 공격적인 배팅이 어떨까 싶으면서 약간 YG엔터에 대한 매수 조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48,000원 이탈했을 때 매수해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창모 팀장님은 어떤 걸그룹 좋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원래 티아라를 좋아했는데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네. 역시나 소녀시대가 제일 좋습니다. 네, 또 소녀시대에 대한 팬심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입니다. 매수가 72,300원에 비중이 20%.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명수 전문가님. 네, 한전기술의 경우는 뭐 원자력 모멘텀이 현재 뭐 부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 한전기술의 그 주가는 적정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EPS가 뭐 3,800원대, 금년도에는 4,000원을 그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그 퍼의 경우에는 한 15배 수준에서 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지난 그 4, 5월 달 65,000원대에서 그 바닥을 형성했는데, 최근 그 주가 하락에서도 그 65,000원대를 다시 한번 지지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65,000원과 8만원대 박스권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그 일단은 그 최저점은 작년 9월이었는데 금년도 일단은 뭐 65,000원, 8만원대에서 주가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 그 베트남 쪽에서 그 원전 수주 소식이 지난 그 5, 6월 달에 그 상승 그 흐름 랠리를 이었던 그런 그 배경 요인이었는데 일단은 그 베트남에서 그 확답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2013년 정도에 확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그 등락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그 매수하신 자금을 현재 시점에서는 그 85,000원대 반등이 이어진다면은 이 시점에서 일단 그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왕이면은 현재 그 발전 시설 부분 이쪽에 그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미국에서도 원자력도 계속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멘텀은 있지만은 최근에 뭐 셰일가스라든가 이쪽에 그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주로 그 폭넓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차군단 주춤합니다.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차군단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6%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 새벽에 좀 챙겨보고 계세요? 그럼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오늘도 참 금메달 3개 소식도 있었는데요. 예, 예.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예,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매수가 23,800원에 비중 50%요. 네, 23,800원에 비중이 50%. 예,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우, 전번에 예. 조금 저기 했을 때 이거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네. 어떻게 좀 먼저 그 한 2만 5, 6천 대까지 갈 수 있을라나 네.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예.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볼까 하시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도 될라나 안 그러면 예.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예. 이거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을라나. 그러세요? 예예. 다른 종목 50% 비중은 어떻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갖고 계신가요? 기아차 20%. 네. 그리고 현금은 얼마 없어요. 현금은 좀 기아차 되시고. 20%. 기아차가 조금 제가 네. 75,200원에 매수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아차가 요새 조금 저기서 이걸 팔아서 이걸 해야 될라나 네, 궁금해가지고. 또 기아차로 종목을 좀 변환해야 되나 이 점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예예. 네, 저희가 종목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끊어도 될까요? 예, 끊으셔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서울반도체입니다. 하창모 팀장님, 매수가 23,800원에 비중이 50%고요. 종목 변경이나 아니면 추가 매수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같이 지금 전화를 들어보니까 기아차가 한 20%, 서울반도체 50%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됐으면 얼마나 조금 많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또 항상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식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서울반도체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도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코스닥에서 반도체 회사고 LED 이제 1위 업종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투자가들의 관심도 좋죠. 사실 이제 그 작은 코스닥입니다만 시가총액 1조 원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반도체가 코스닥에서는 작은 삼성전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의 관심이 좀 몰렸지 않나 보는데 최근에 한 7월 초까지만 해도 사실 한 26,000원까지 가면서 우리 투자가님의 어떤 매수가가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많이 미끄러졌죠.
미끄러져서 다시 21,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서울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실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1분기, 2분기도 역시나 매출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서울반도체가 분기 기준으로 2천억 정도 보는데 2천억 정도가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는 보통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한 56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56억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수치로 보고 봐서는 나쁜 게 아닌데 영업이익률이라 그러죠. 참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느냐, 그 영업이익률이라는데 2.6%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원 팔아서 2원 60점 모은 거죠. 실제적으로 영업 OPM이 이렇게 뭐 5%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박리담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가볍게 표현을 드리면 그 껍데기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긴 파는데 순이자 남는 건 없는 그런 장사를 한 거고, 왜 그러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재고 조정 때문에 아마 연가 판매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부품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그 핸디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또 자회사 서울옵토가 있는데 이 자회사 서울옵토가 한 70억 정도 흑자전을 하면서 서울반도체 제가 조금 전에 개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전체 연결 기준으로는 그나마 좀 회복이 된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약간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 전략을 드리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잘 같이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겠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사실 한 2월 달에 한 29,000원까지 갔다가 3, 4월 달에 내려왔던 거 똑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점해가지고 실적 발표 조금 부진한 전망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1월 달에는 웬만하면 IT 종목들이 다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을 내기 때문이죠. 바로 LED 산업에 대한 장비편 정책을 내기 때문에 보통 종목들이 1월 달에는 정책 효과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3, 4월 정도 됐을 때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실적이 별거 없으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 뭐 4, 5, 6월 달은 시장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내려갔었고, 6월 말 정도에 많이 아시겠지만은 서울반도체에서 무분국 LED라 그래서 엠폴라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엠폴라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기존 LED보다 효율성이나 성능 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신기술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부터 좀 출시가 될 건데, 그 기대감으로 21,500원에서 26,000원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슬그머니 내려와서 딱 그 제자리에 갖다 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향후 전망을 조금 생각할 때는 일단 3분기, 지금도 3분기 진행됩니다만 조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한 4, 5%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회사 서울옵토가 흑자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있는데, 과연 지금 흐름에 바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상승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보름 정도 걸렸죠.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기간도 옆으로 잘 보시면 되는데 거의 보름 정도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에 한 번씩 해준 겁니다. 그럼 이거 기간 조정이나 그런데 향후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 25,000원, 23,000원 정도에서 1개월 정도 더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월봉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서울반도체는 2010년도 정도만 해도 장이 좋을 때 어떤 LED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급등했었는데, 작년 초부터 이 월봉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면 주가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LED가 더 보편화되면 다시 27,000원, 30,000원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1개월 정도에는 대략적으로 한 20,000원 지지에 23,000원 박스권을 좀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은 돌아서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차트에서 빨간 선이 21선인데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돌아서는 데는 최소한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 50% 비중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은 어떤 좀 보류하는 전략, 현재 수준에서는 웨이팅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서울반도체 2만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장기적인 접근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매수가 48,325원에 비중이 10%.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가스전 추가도 소식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어제 오늘 흐름 좋습니다. 오늘 3%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이대로라면 한국가스공사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천연가스 사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일단은 의미 있는 그런 상승 랠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이 다소 높은 가격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돌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기성 투자 자금이 일부 그 내수 관련주의 경우는 금년 배당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성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에 따른 과실을 배당금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좋은 투자 메리트가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12월 달에 그 박스권이 4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집중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 하더라도 45,000원 이하로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내려온다면은 대규모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월봉 추세를 보시면은 그 현재 그 장기적으로 그 5만 원대가 그 강력한 장기 저항 라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5만 원대를 돌파한다면은 본 종목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장기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그 45,000원대 그 이하 전후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겠지만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뭐 48,000원대 이쪽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진통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시고요. 추가적으로 2차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그 모잠비크 가스관 이 경우에는 개발하기까지 즉 그 수익성에 반영되기까지는 한 7, 8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요금 인상에 대한 그러한 그 실적 개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장기적인 대응으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매수가 7,230원에 비중이 20%.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움직임 좋지 않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대한항공과 함께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모 팀장님. 네,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영향도 많이 받고요. 실제적으로 그 국내 사실 항공주가 상장되어 있는 게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밖에 없죠. 한진그룹과 금호그룹 어떤 그 두 회사죠. 근데 그 아시아나는 이제 항상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은 대한항공이 이제 대장이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조금 무겁게 움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시아나가 좀 따라가는 좀 영향도 좀 있긴 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보면은 그 항공사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같은 데 사람 많더라 여름철 휴가철에 사람 많더라 이것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뭐 대부분의 항공사들 같은 게 여객 운송도 많습니다만 화물 운송이 많습니다. 화물 그러니까 사람을 나르는 그 여객 운송만큼이나 화물 운송도 상당히 많다는 거고 화물 운송이 많다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글로벌 경기라든지 국내 수출입 동향이 상당히 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좀 큰 그림에서 볼 때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실 항공주 주가도 하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뭐 영업이익 측면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항상 그 매출은 항상 그냥 나옵니다. 1조 이상 나왔는데 또 영업이익은 한 250억 나온 것 같습니다. 2분기에.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50%로 뚝 떨어졌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작년 8월부터 유럽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좀 위축됐기 때문에 자명한 이야기였고 통상적으로 2분기는 4월달, 5월달, 6월달이기 때문에 약간은 여행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는 7, 8, 9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분기 실적이 실제적으로 향후에 반영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 부진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는 조금은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3분기도 있고 진행되고 있고 추석 연휴라든지 또 뭐 가을까지 갔을 때는 좋은 것이고요. 여행 수요 쪽으로만 조금 이야기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 외국 많이 나가는 것만큼이나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자국항공, 동방항공이나 일본 항공사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외 여행객이 국내에 들어오는 만큼이 오히려 항공사에도 큰 자금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추가 전략 드리면 지금 약간은 우리 투자가님 매수가 7,230원이면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글쎄요. 제 욕심이라면 솔직히 말하고 저는 지금 가격은 팝니다. 일단은 뭐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은 그림은 좋은데 주가가 조금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매수 공략 타이밍도 좀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약간은 그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아시아나항공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큰 상승이 오고
또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봄 같은 경우에 6,500원 정도에서 지지하면서 올랐는데 안타까운 거는 3월달 고점이 대략적으로 7,800원이 있는데 이번에 그 고점에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여기서 탄력성을 받아서 다시 한 7,800원 정도까지 가면 다시 8,000원, 9,000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간은 모양새가 그냥 보면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그냥 보면. 예, 근데 주가라는 것이 항상 가끔은 역발상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드린 김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요. 이게 그냥 보면 좋은 건데 조금 더 욕심을 냈다면 사실은 최근 7월 19일 날 이 양봉 자체가 7,670원부터 올라갔었으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내려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좋긴 좋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약간 팔았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 그것이 부담스럽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떨까냐 그런 생각하시면은 보유에 있는 비중이 한 10% 정도만은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시아나까지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요즘 무더위에 참 힘드시죠? 네. 네, 혹시 전화 주신 곳은 어디세요? 여기요? 네, 서울이에요. 서울이세요? 네. 멀지 않은 곳에. 오히려 서울이 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에어컨이 없는 곳에 가기 싫을 정도인데 네. 어떤 정보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 하이스코요. 현대하이스코요? 네, 네, 매수가랑- 41,200원에 네, 비중이 25%. 41,200원에 비중이 2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현대 하이스코가요. 네. 제가 또 이걸 사가지고 있다가 24,000원까지, 아니, 44,000원까지 왔다가 한번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예, 여기서 팔아야 될지, 실적은 어떨지, 네. 좀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실적을 살펴보니까 순이익이 24% 줄었고 또 영업이익도 0.1% 증가하는 폭에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함께 또 목표가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 실적이 나왔어요? 네, 네. 실적 체크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또 전문가님께서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하이스코입니다. 41,200원에 비중이 25%. 이명식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철강 업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3분기, 4분기까지는 일단 현대하이스코, 그 현대그룹이 그 2014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하이스코의 경우에도 뭐 현대차 그룹 매출 의존도에 따른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월달, 그 다음에 그 내년에는 뭐 터키에 그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기 성장 토대는 마련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측면에서 일단 봐야 될 것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지난 그 3월 중순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즉 그 일본과 제휴하고 있는 현대 하이스코의 지분을 현대차 그룹이 인수함으로 인해서 기존 뭐 보유 비중이 그 지분이 26%에서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즉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뭐 지주 회사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에서 현대 하이스코를 인수하겠다는 그러한 그 설이 있는 만큼 그렇다라면은 그러한 합병 관계 시나리오에 따라서 현재 적정한 그 내재 가치 수준의 주가 흐름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44,000원, 45,000원대 주가를 즉 그 45,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좀 적어도 한 3분기까지는 44,000원대 전후에 등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좀 그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뭐 25% 비중이 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10% 내지 한 15% 정도는 차익 실현해서 다른 자동차 섹터라든가 다른 업종 sek터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종목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려면은 추가적인 그런 그 거래량 급증이 나타나야지만 45,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하이스코의 주가 흐름은 그 내부적인 그러한 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일단 그 차익 실현하시고 보유 비중 한 10% 정도로 가볍게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하이스코 비중 축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6월에 비해 0.1% 하락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전국 주택가격이 내려간 것은 2010년 7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며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0.4%가 떨어져 6월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고 강남구는 0.5% 하락해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반면 전셋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이처럼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국 평균 61.5%로 8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은행을 상대로 주택대출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은행들이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면서 대출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은 금융사의 CD금리 조작 의혹 집단소송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 대졸자들의 구직이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링크루트는 국내 상장사 26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입사 경쟁률이 평균 65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이 55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구직 경쟁이 더 치열해진 셈입니다. 기업 규모별 경쟁률은 대기업이 71대 1, 중견기업은 58대 1, 중소기업은 40대 1이었으며 업종별로는 물류운수가 262대 1로 가장 높았고 제약과 식음료, 유통무역,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백화점들이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유례 없이 긴 정기 세일에 나섰지만 매출은 저저그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은 이번 여름 정기 세일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일 기간의 신장률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번 세일에서는 불황을 모르던 명품의 판매 신장률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백화점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여성 의류 매출은 눈에 띄게 부진했습니다. 반면 아웃도어와 여름용품은 두 자릿수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이처럼 백화점 업계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데다 세일 기간 대부분 비와 폭염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이명식 전문가님, 하창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언을 듣고 곧바로 주식을 팔지 마라, 또 나쁜 뉴스에 사지도 마라,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시고 또 폭염에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